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8월 22일, 재판이, 여러 개 재판이 있었어요. 10시에 그 판사들 재판, 이민글, 이규진 판사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10시 20분에, 세월호 조형물 넘어뜨린 걸로, 그 문미진 씨 말고 다른 분들, 5분들,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었어요. 그 이민걸 이규진 판사들 재판에 들어갔다가 조금 10시 20분 정도 돼서 갔는데 앞에 그 선고 내리는 게 한 개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 5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끝나고 갔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박운동 그 국정원 직원 또 선고가 있어서 또 거기 11시에 갔더니 여기에 판사가 차문호예요. 김민기, 그 김경수 재판에 그 우리법 연구회 판사로 바꿨다는 김민기가 있는 그 재판이라 또 빠질 수가 없어서 거기 갔더니 여기에 또 엄청 재판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끼리 한국말로 했다가 일본말로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그 사기 투자 이런 거에 관련된 건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거를 좀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들락날락 하고 그랬더니 하여튼 그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먼저 한다고. 그래서 이제 들었더니 여자인데 통역을 하고 있어서 헤드폰을 쓰고 재판을 듣고 있는데 내용인즉슨 그 사람이 아마 그 간첩 혐의를 받고 국정원에 그 강제로 붙잡혀 가서 강제로 자백을 받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증언이 유효하지가 않다.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인 상황에서 이 조사를 받았고 적법하지 않고 수집 증거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피고인에게 그런 적적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영장 없이 연행을 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수사 자체가 증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차문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 신봉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실히 살고 있고 훌륭한 시민이다. 그러면서 불법 가혹한 행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그래서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으니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상황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 뭐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뭐 제일 깊은지 모르지만 법정을 가득 채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왔는데 차문호가 김경수 재판을 하고 있는 차문호가 굉장히 뭐 좋게 보면 굉장히 따뜻한 판결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 또 이제 그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과연 김경수를 저 인간이 쟤를 때릴까 하는 그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이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시에 이제 박운동 국정원 직원 선고를 보러 갔다가 그거는 못 보고 이분들 거 보고 결국은 박운동 국정원 직원은 아마 기 변경된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또 11시 10분에 김관진 장관 또 다른 2분 그 사이버 댓글 항소심 재판 받는 게 있어갖고 막 뛰어갔더니 11시 10분이 훨씬 넘었었죠. 그랬더니 거기도 또 재판이 거의 다 끝나서 일정을 잡고 10월 10일 날 2시 10분에 재판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2시에 김경수 거를 들어가려고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뭐 김경수 거는 항소심인데 그 김경수 지지자들도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근데 번호표를 일단 받고 이제 여투위가 김경수를 구속하라는 데 가서 저도 이제 힘을 보태려고 갔다가 약간의 이제 뭐 사진을 찍었는데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갖고 쓸모는 없는 거고 이렇게 되고 있다가 거기는 가기 싫고 2시에 지만은 박사 재판이 있는 데로 이제 갔었어요. 제가 지만은 박사 이 재판은
뭐 사건 번호는 정리해놓고 있었는데 가보지는 않았었는데 갔더니 법정이 또 가득 찼었어요. 가득 찼는데 이분들이 우파인지 좌파인지 모르겠고 지만은 씨의 재판은 좌파들도 많이 오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러는데 아마도 이날 그 임종석이를 증인으로 부른 것 같은데 임종석이 측에서 지만은 박사를 고소한 거고 그러는데 지만은 박사가 임종석이를 피의자를 증인으로 불렀는데 당연히 뭐 임종석이가 안 나오죠. 그 어제도 아마 세 번째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안 나온 것 같은데 판사가 다음에도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화해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정치인이고 하니까 아마 화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연락을 해서 화해를 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제 픽픽대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도 들으면서 임종석이가 고소인인데 이 사람이 화해를 쉽게 하겠어요? 그러면 임종석이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지만은 박사하고 싸운 거라면 당연히 임종석이한테서 우리가 분노할 일이지 뭐 그냥 쉽게 지나갈 그런 일로 갖고 고소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변호사하고 이제 지만은 박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니 다시 한번 소환해달라. 그런 거라서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났는데 판사는 얘기는 증거를 기각하고 증거가 없는 상태로 한번 해보라고 재소환을 하면 원하면 다시 해보겠지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판사는 합의해 볼 생각이 없느냐, 뭐 처벌을 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피의자도 정치인이고 과거 했다는 것 이해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뭐 다시 소환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도 10월 10일 날 2시에 또 재판을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끝냈는데 김경수의 재판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하여튼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증인이 그 킹크랩 프로그램을 개발한 둘리라고 불려지는 우경민이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뚱뚱한 하고 이제 몸집이 좀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뭐 어제도 다름없이 김기식이가 온 것 같고 항소심에도 이제 이 지지자 김경수 지지자들도 많이 오지 않아 갖고 재판 법정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재판 내용은 좀 들어오지 않았는데 여전히 태평양이 변호사가 하여튼 잘난 척하면서 엄청 물어대는데 같은 얘기를 계속 물어대는 거예요. 매번 법정에서 태평양의 변호사가 엄청 똑같은 얘기를 계속 물어대 갖고 차문호가 어제도 이제 그 질문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리는 장면이 몇 번을 봤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킹크랩을 시연을 했다는 게 2016년 11월 9일이고 그 시간이 20시 7분 이렇게 됐고 16분 정도밖에 시연을 안 했어요. 그래서 20시 23분 이것은 1심에서도 그 마지막 결심하기 전에 오전에 다시 한번 그 시연한 거를 그 재연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김경수는 이 킹크랩 시연하는 거를 봤다는 것을 피해 나갈 수는 없어요. 이제 없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보다가 저는 뭐 좀 나와버렸는데 기사를 검색하니까 어제도 재판이 늦게 끝났다고 이렇게 해서 검사가 신문하지는 못하고 변호사가 하여튼 로펌이 5군데인가 이렇게 나와갖고 태평양에서는 이제 2사람이 나오고 각각 다른 로펌에서 2사람, 1사람 이렇게 나왔으니까 변호사가 한 7명, 8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뭐 돌아가면서 하면은 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좀 다른 재판에 가면은 항소심 같은 경우는 1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증인들 부르는 것도 다 잘라버리고 묻는 것도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차문호는 다 받아줬어요. 증인 부르는 것도 다 받아주고 똑같은 신문하는 것도 다 받아주고 그래서 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시일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여러 번 걸리는 이런 재판을 하고 있는데 뭐 차문호가 신중하다고 봐야 되겠죠. 나중에 어떻게 판결을 할지 모르지만 자기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과연 차문호가 제대로 판결할까 하는 의구심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는데 이제 어제 우경민이가 나와서
지난번 처음에 이 태평양 변호사들이 나오면서 닭갈비를 시켜 먹었나 안 먹었나 이거를 굉장히 묻는데 김 지사가 같이 밥을 먹고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경수의 변호인 측은 그전에는 식사를 그렇죠. 처음에 이제 태평양 이제 변호사가 나왔던 이 항소심에서 이 닭갈비를 먹었냐 안 먹었나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묻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닭갈비를 먹고 저녁 식사로 먹고 나서 그런 그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많이 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 주변 식당에 있는 닭갈비 식당 영수증을 뭐 처음에도 제시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우경민에 대해서도 이제 어제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시험 볼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연이 16분이에요. 그 1심 결심할 때도 그랬고 16분인데 그 16분이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랬는데 어제 우경민이가 하는 얘기가 닭갈비 먹었다는 기억이 없다. 저도 1심에서 봤을 때는 그 닭갈비를 이제 시켜서 직원들이 굉장히 꽤 있었으니까 직원들이 먹은 걸로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제 우경민 씨는 김경수하고 같이 닭갈비 먹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김 지사 측에서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증언이었을 거예요. 우경민이가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없다. 이러면 그 시간에 김동원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시연을 본 거죠. 그러면서 어제 이제 우경민이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김동원이가 김 지사한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지 어쩐지 허락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6년도라 소홀히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또 기억을 상기하면 기억을 못할 것도 없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경민이가 나와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김동원이가 시연에 대해서 허가를 물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김경수한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인데 이 변호인 측이 재판이 끝난 후에 기자들한테 우경민이가 닭갈비 식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거짓 진술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재판에 들어가 보면 그 직원들이 그렇게 거짓말 할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물론 이제 김동원이가 다 알아서 하는 건데 그 직원들이 이렇게 뭐 머리를 쓴다든가 일부러 말을 꼬아가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느낌은 제가 한 번도 보질 않았었거든요. 물론 뭐 작년에 특검에 불려가서 진술을 하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특검을 좀 골려먹은 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특검이 좀 인간적으로 나가면서 김동원이가 마음을 풀고 다른 직원들도 마음을 열면서 제대로 진술을 했는데 어제 우경민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심에서도 봐도 구태여 이 친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태평양의 김경수의 변호사들은 닭갈비 영수증이 나왔다. 그래서 김경수가 그걸 저녁으로 먹었기 때문에 시연을 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약하다고 보이긴 하죠. 하여튼 그래서 몇 시에 끝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변호사들이 엄청 그렇게 다 돌아가면서 묻는 거를 차문호는 다 허락을 해요. 그래서 늦게 끝나서 검사가 할 반대 신문을 이게 이제 변호인 측에서 불렀던 증인이니까 검찰에서 반대 신문을 못 하고 9월 5일 날 반대 신문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아마 둘킨 김동원이가 증인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재판이 끝날 텐데 9월 5일 날 재판하고 그러면 한 2주 정도가 지나고 나서 한다면 9월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9월 한 19일이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9월 안이나 10월 달 초에 결심이 되면서
10월 중에는 선고까지 내려지겠네요. 지금 조국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쭉 밀고 나가서 참모한테 힘을 좀 붙어줘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모든 게 엉망진창이라 뭐 하여튼 결론이 어떻게 난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할 건 없어요. 이것들이 저들이 말하는 적폐를 다 쌓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런데 대통령의 그 대법원 선고를 8월 29일 날 내린다고 하면서 정말 지금 판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어떻게 내릴지 정말 굉장히 관심이 가요.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때렸다.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들, 판사들 줄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인데 이렇게 하면은 모든 위계 질서가 깡그리 무너지는 거고 법원뿐만 아니고 공무원사회에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일도 못 시키고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이 일 시키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멋대로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판사들은 지금 재판하고 있는 판사들은 줄줄이 언젠가는 똑같은 입장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감옥소 가는 것을 보장하고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진퇴양난 엉망진창 이런 상태죠. 하여튼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강한 마음 이걸 가지고 쭉 우리가 이 나라가 제대로 설 때까지 쭉 나가면 됩니다. 오늘 곧 이제 10시에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이 있고 2시에 홍문종 대표 재판이 있어요. 홍문종 대표도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이분도 곧 선고가 아마 재판이 곧 끝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여부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한 2분 정도 더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일정에 표시를 해놨거든요. 하여튼 이게 있고 그다음에 추선희 씨 어버이 연합의 추선희 씨 하고 다른 분 재판 받는 게 2시에 있고 그다음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박 대통령 이분한테 관심 있다고 하는 이분이 지난번까지 준비 기일 했다고 오늘 첫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시간은 제가 그 사건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표시는 못 해놨고 근데 오늘 첫날 재판인데 아마 제가 법원에 가면 사건 번호는 알 수 있을 테고 그런 상황인데 오후에 저도 또 다른 집회나 이런 데 가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는 다 오랫동안 있지 못하겠는데 여기에 유 누구라는 분이 증인으로 나와요. 이분이 아마 뭐 서로가 지금 뭐 판사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유 씨라는 분이 유해용이라는 판사 지금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이분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수십 명의 판사들이 지금 연루돼 갖고 판사 일을 더 못하고 재판에 끌려다니는 이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오늘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재판에 관심들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조국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저 혼자만이라도 법원을 다니면서 제가 법원에 일어나고 있는 재판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라도 열심히 다니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